자, 이번 시간에는 노인 요양시설의 물리치료실 공간별 실내 공기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 요양시설도 영유아 시설과 마찬가지로 이 감염에 좀 취약한 사람들이 상시거의 거주할 가능성이 많이 높죠.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도 영유아 시설과 마찬가지로 공간별로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상당히 세심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어떤 것들의 관리를 어떻게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 요양시설은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상시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간단한 치료들은 노인 요양시설에서 일단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에 보면 물리치료실에 어르신들이 뭐 비만 오면 허리가 아프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리치료실에서 생활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이 어른들의 뭐 건강 회복이나 뭐이 생활 습관에서 올 수 있는 질병들을 막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물리치료실에서. 그래서 그런 물리치료실에서 어떤 실내 공기질이 나빠질 수 있느냐 보면은, 실내 그 물리치료실에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보통 누워서 하거나 뭐 이런 매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근력 운동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도수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트나 교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나 교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면은 이 매트가 새 제품일 경우에는 특히 더하죠. 새 제품일 경우에는 일단 실내 공기질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앞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하고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새 교구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은 이 교구들이 뿜어내는 그런 유해 물질들이 있죠. 이것들을 제거를 시켜주는 것들이 중요하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렇지만도 그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1년씩 막 이렇게 걸리죠. 그렇다 보니까 가면 놔두는 것보다는 빨리 없애는 게 좋죠.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환기를 시키지 않고 막아 놓은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빨리 빼는 거죠. 베이크아웃이라고 하죠. 빨리 빼가지고 열을 가하면 빨리 빼지죠. 그래서 빨리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막 그 온도를 높여가지고 빨리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환기시켜서 없애고, 이런 과정들을 좀 많이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통풍이 돼줘야 됩니다. 세제 교구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통풍이 잘 되도록 유지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냄새 제거를 한 후에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실내 공기가 오염이 되죠. 오염 물질들은 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은 노인들은, 그냥 일반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 상황이 될 수 있어도 노인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뭐 아토피라든지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는지 이제 하나씩 알아봅시다. 물리치료실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실내 공기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가 생각해보면 매트라든지 교구 이런 것들, 그래서 안에서 사용하는 물리치료실 안에서 사용하는 뭐 전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허리 떳떳하게 하는 그런 전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풍을 자주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통풍. 그 다음에 새 제품이 들어왔을 때는 베이크아웃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열을 가해서 유해 인자들을 빨리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환기시켜서 없애는 이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새 제품이 들어올 때는 그렇고, 그냥 평상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통풍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화장실 및 샤워실, 화장실하고 샤워실에는 일단 뭐가 있나 하면은 습기가 많이 있죠. 습기가 많기 때문에 곰팡이라든지 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뭐 화장실이나 샤워실에서는 일단 물을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빨리 없애줘야 되겠죠. 물을 빨리 없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용 후에 물 청소를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좋죠. 물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물기를 없애야 됩니다. 통풍이 화장실에 창문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문을 열어놓으면은 물 청소 사용하고 물 청소하고 난 다음에 물기가 이제 말라 없어지죠. 그죠? 근데 창문이 만약에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없는 경우도 있죠. 환기창이 없는 경우. 그럴 때는 환풍기를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환풍기로 돌리면 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기를 닦아주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 화장실이나 샤워실에서는 뭐가 되냐, 물기가 없도록 빨리 만들어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기가 있으면은 어떻게 곰팡이나 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뭐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근데 뭐 락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사용하기는 하죠. 살균 때문에. 사용했다면은 빠른 시간 안에 뭐 물청소와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올바른 시설 관리 방법 한번 봅시다. 이 노인 시설에서는 어떤 것들이 올바른 청소 관리 방법이냐. 일단 청소 방법에서는 보면은 월 1회 이상 창틀 및 방충망의 먼지를 제거합니다.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것들, 바닥 이런 것들도 청소하는 게 중요한데 잘 보이지 않는 것,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서 미세먼지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청소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창틀이라든지 방충망 이런 것들도 월 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청소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진공 청소기 사용할 때는 창문을 열고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공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죠. 빨아들이는데 이 큰 먼지들은 진공 청소기 안에 모이는데 작은 것들은 오히려 더 뒤로 다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되게 좋은 거 청소기 이런 거 아니면은 어떻게 미세먼지는 뒤로 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미세먼지를 같이 제거시켜 주는 것이 좋겠죠. 진공청소기 사용할 때는 창문을 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질 쪽에서 보면. 그 다음에 사용 후에는 물걸레질을 반드시 하고 이렇게 되겠죠. 특히 침구라든지 노인들은 뭐 영유아 시설하고 다르게 뭐 인형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은 친구 이런 것들은 있죠. 친구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생활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를 정리정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친구를 자주 말려주고 주기적으로 정해줘야 되겠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말리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아니면은 누워있는 시간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는 뭐 3일에 한 번씩 뭐 햇볕에 말려준다든지 아니면 세탁을 한다든지 이런 정기적인 청소를 통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미세먼지들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미세먼지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노인들 경우에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몸속으로 흡입을 많이 하게 되겠죠. 숨만 쉬도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기질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에어컨 관리, 이거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영유아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이 노인 시설에서도 에어컨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죠. 근데 에어컨은 일단 필터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요 그림에서 보면 알다시피, 이 필터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청소할 수 있습니다. 쉽게 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쉽게 빼가지고, 어떻게 물 세탁을 해서 말려 준다든지 이렇게 필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터 관리는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1일에 만약에 8시간 사용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서너 시간 사용했다면 2주에 한 번 정도 필터를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합당하도록 이제 해주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에어컨 필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보통
이거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빼가지고 세척하고 할 수 있도록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가 오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항상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중요한 거죠. 에어컨에서 보면 뭐 다른데 요런데 뭐 풍량 조절하는데 요런 데도 먼지도 끼일 수는 있지만 요런 거는 뭐 간단하게 닦아줄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모이는 부분이 에어컨 필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터 정리를 잘 해줘야 된다. 기간은 이 정도다 하는 거 알아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많이 사용하죠. 공기청정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왜냐하면은 공기청정기는 공기 환기 장치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했었죠. 공기청정기는 갖다 놓고 공기청정기 뭐 조그만 거 이런 많이 팔죠. 팔면은 여기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실내의 공기가 그쪽으로 빨아들입니다. 청정기 쪽으로 빨아들이면서 필터에 걸르는 그런 필터링 역할을 해서 공기를 계속 돌리면서 정화를 시키는 거겠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용량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냐면은 실내 면적이 뭐 100평이다 이러면은 용량이 130평 정도 되는 거 1.3배 이상의 용량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딱 용량에 맞추어서 하면 올바른 공기청정이 보통 잘 유지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량 선정을 할 때 실내 면적이 1.3배 정도 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사용하는 것보다 만약에 바깥에 실내 공기가 좋다면 그러니까 실내 공기의 미세먼지가 약하고 공기의 오염도가 약하다면 환기가 더 좋습니다. 환기가 가장 좋은데 왜 환기를 그러면 안 시키고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사용하느냐? 일단 주된 것은 환기죠. 근데 외부 공기가 좋지 않은 환경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황사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뭐 차들이 많이 담겨서 오염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뭐 공단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주변에 뭐 음식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점이 많은 것도 이것도 실외 공기를 나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외 공기가 나쁠 때는 자연 환기를 통하지 않고 공기 정화 시설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환기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을 때 실내 공기 환기를 시키기가 적절하지 않을 때는 뭐 자연 환기보다는 기계 환기 또는 이런 공기 청정기로 활용한 환기 방법을 택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공기 정화 설비에는 인정 제품들이 있죠. CA 마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냐가 하면은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CA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협회에서 인정하는 인정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들을 구입할 때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인정받은 제품을 써야 되겠죠.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들을 이 협회에서 대행해서 하는 거겠죠. 대행해서 국가가 다 그런 거를 못 하기 때문에 대행해서 이 정도의 제품은 우리 인정 기준에 적합합니다 하고 이제 인정해 주는 거겠죠. 웬만한 협회들이 다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기 정화 쪽에서는 공기청정협회에서 인정하는 CA 마크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K 마크 이런 거 보면은 전기 안전용품에 대한 안전 인증 이런 것들은 K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필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에어컨도 그렇고 뭐 실내 환기 장치도 그렇고 필터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바꾸는 거겠죠. 오염된 공기를 필터를 통해서 이제 걸러지는데 그 대표적인 게 헤파 필터죠. 우리가 코로나 때도 보면은 병실의 음압 시설 이런 것들도 전부 헤파 필터로 다 걸러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많이 사용하는 전열 교환기 이런 것들 외부의 공기를 안으로 실내로 집어넣을 때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환풍기는 바로 들어오지만 열교환기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걸르죠. 헤파 필터를 통해서 거르는 겁니다. 전열 소자를 통해서 거르게 되는데
그 헤파 필터에 등급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H13, 건축물에서는 H13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이 걸러지는 그 퍼센트가 훨씬 높아지죠.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사용하는 게 H13,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뭐 세균까지 걸려야 되는 거,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H14,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 전열구 교환기에서 사용하는 것,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 H13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음압병동 이런 거 해가지고 감염병 방지 시설 이런 거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는 보통 H14. 물론 등급이 올라가면 더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면 비용이 많이 이제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H13하고 H14. 건축물에서는 보통 H13을 많이 사용한다 하는 거 알아놔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헤파필터 등급이 나오죠. H13 99.75% 우리가 걸러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입자를 걸러내는 퍼센트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퍼센트가 이런 거죠. 99.759, H14는 99.9759. 별로 차이 안 나죠. 0.2%밖에 차이 안 나죠. 그렇지만 이 차이는 상당히 큰 겁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구분한다 그랬죠. 건축물에서 일반적으로 뭐 미세먼지나 이런 거 잡고 할 때는 H13 이걸 많이 사용하고 대부분 이걸 사용하죠. 그 다음에 병원 등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H14 이상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주로 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H14를 많이 사용하죠. 헤파필드의 등급이 이렇게 나눠진다 하는 거 알아놔주면 되겠습니다. 이 헤파필드를 걸럼으로써 우리가 공기 중에 있던 미세먼지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러져서 깨끗한 형태로 바뀌는 거죠. 기계적 환기 장치에 반드시 필요한 필터입니다. 필터의 이 종류죠. 등급입니다. 헤파 필터의 등급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올바른 시설 관리 방법에서 보면 특히 우리가 모든 시설에서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이 실내 오염이 되는 것은 조리할 때입니다. 조리할 때 음식 만들 때 이 실내 공기가 오염이 많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느냐? 우리가 건축물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음식점 주방 시설도 마찬가지고 조리대 바로 옆에는 환기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없는 경우도 있죠.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후드로 빼야 되겠죠. 아주 큰 이제 뭐 환기창이 없다 이러면은 용량이 아주 센 후드로 뽑아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조리할 때 바로 옆에 환기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집에서도 생각해 보면 싱크대하고 뭐 상부장 있고 하부장 중간에 이렇게 창이 있죠. 그런 이유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조리할 때 환기를 잘 시켜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환기를 시키더라도 이 다 나가는 게 아니죠. 공기가 바로 좀 개선이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리할 때 나와 있던 오염 물질이 실내 전체로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차단 문을 놔두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 문이나 이런 걸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전체 실내 공간으로 확산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염 물질이 그러면 주방에서 조리할 때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어떨 때 가장 많이 나오나 한번 봅시다. 오염 물질이 우리가 보통 가스레인지 많이 사용하죠. 가스레인지를 켜거나 끌 때 오염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주방에서. 그 다음에 음식 할 때도 나오지만은 주방 기구에서 보면은 우리가 점화시키거나 끌 때 이때 가장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잠시 숨을 참고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또 조리를 하다 보면은 음식물이 이제 끓어가 넘치는 경우가 있죠. 넘치다가
불꽃의 온도가 그러면 물이 넘치니까 음식이 넘쳐가지고 불꽃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낮아지면서 꺼져버리죠. 물이 들어가면 이제 뭐국 같은 거 끓이다가 넘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 많이 발생합니다. 주방 기구 쪽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조리를 할 때라도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뭐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터 이런 것들은 좀 적게 발생하죠. 왜냐하면 전기로 발생하기 때문에 켜거나 끌 때 좀 적게 발생하는데 오염 물질들이 특히 가스렌지 또는 뭐 석유 버너 이런 거는 키거나 끌 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잠시 숨을 참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빨리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키고 숨을 참으면서 다른 데 잠시 갔다가 온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끓어 넘치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발생하는 원인별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봅시다. 주방에서 치사 원료를 사용할 때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방 치사 원료 때문에 특히 뭡니까? 석유라든지 가스, 도시가스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겠죠. 물론 뭐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터 뭐 이런 가스렌지 대용 용품을 쓰면 좀 적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전기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발생하는 그 양이 좀 적죠. 그래서 뭐 인덕션이나 가급적이면 뭐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터 이쪽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또 뭐 화력이 좀 약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스렌지를 뭐 우리가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하고 또 이 노인 시설에서도 보면 그 안에 수용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을 해도 한꺼번에 많이 하죠. 많이 하다 보니까 화력이 좋은 뭐 가스렌지를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염 물질들이. 그 다음에 또 요리를 하다 보면 생선이나 고기 이런 것들을 태우게 되면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선이나 고기를 조리할 때는 가급적이면 태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름이 끓으면서 발생하는 것, 기름 우리가 뭐 튀길 때 튀기는 요림이 있죠. 이럴 때 기름을 많이 끓이죠. 그럴 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이 오염물질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어떤 뭐 요리를 할 때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하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오염물질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고 빨리 환기시켜서 빼내는 게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번 봅시다. 조리 시에도 실내 환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럼 조리 후에도 있고, 평상시에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조리 시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레인지 후드를 반드시 틀어놓고 합니다. 우리가 가스렌지나 보통 위에 보면 레인지 후드 있죠. 후드 돌아가죠. 그 후드를 반드시 켜놓고 그 다음에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요리할 때는 가급적이면 창문을 열어놔야 되겠죠. 근데 겨울에 너무 추우면은 뭐 환기를 좀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창문을 열어놓고 요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은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바로 즉시 환기시켜서 공기질을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리할 때 연기 발생이 최대한 적게 되도록. 왜? 연기 아까 발생하면은 미세먼지가 오염물질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가급적 태우지 않고 안 태우고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조리 시간은 가급적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조리할 때도 이런 공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잘 적용을 시켜서 해야 되고, 또 조리 후에도 방법들이 있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계속 조리 끝났다고 바로 문 닫는 게 아니고 다 빠졌겠지, 나쁜 공기 다 빠졌겠지 하고 문 바로 닫는 게 아니고 30분 이상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조리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나 미세먼지들이 공중에 이렇게 붕 떴다가 다시 환기가 안 되면 깔아앉습니다. 깔아앉기 때문에 바닥에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30분 이상 환기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레인지 후드를 조리가 끝난 다음에도 한 20분 정도 레인지 후드를 가동합니다. 그래서 레인지 후드로도 빼내고, 그 다음에 자연 환기시켜서 빼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금방 이야기했는 것처럼 미세먼지나 오염물질들이 조리 후에 환기를 통해서 붕 떠가 있다가 바닥에 깔아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걸레질을 통해서 닦아내야 되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주변에서 뭐 국물이 넘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염물질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요리한 다음에 여기 이제 조리 후의 방법이고, 평상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 줘야 되고, 요리집에서 보면, 음식집에서 보면 호두 매일 청소합니다. 음식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조리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노인시설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을 한다든지 요리하는 양을 봐서 주기적인 청소 기간을 정한 다음에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터를 정기 교체하고, 그 다음에 렌즈 후드를 항상 정기 점검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들 보고 어떻게 개선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니다.